네, 오늘은 로지스틱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깊은 신경망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깊은 신경망을 소개하고 예제를 좀 많이 풀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깜빡 잊고 숙제를 안 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중간에 한번 어사이먼트를 크게 낼 생각이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포함시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그 왠지 느낌이 그 드래프트를 띄운 상태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은 컴퓨터가 더 느려지는 것 같아갖고 이 노트북 파일 자체가 길면은 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 위에 뭔가 계속 추가를 하니까 더 느려졌던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너무 느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어, 단열재도 제가 두 장이나 깔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상하게 이 강의실에만 오면은 느려지더라고. 이 수업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로지스틱은 이제 제가 그냥 대충 썼는데 요게 아마 오늘 소개할 예제에서 이게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가 이제 1이 점점 잘 나오거나 점점 안 나오거나 이제 이러한 모형에 한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따가 소개할 예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거예요. 아무튼 그 이제 모형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계학과 한정, 통계학과 한정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언더라인 스트럭처 플러스 그 언더라인 스트럭처에서 이제 어떠한 그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Y를 만들어내는지 이거 이제 두 개를 같이 설명하는 거 모델이라 그러고 보통 그 일반적인 딥러닝 교재나 아니면 코드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언더라인 스트럭처 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만 모델이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어가 좀 헷갈리지만 뭐 제가 그거를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그 뭔가 이제 코드 같은 거를 볼 때는 제가 네트워크라고 썼던 것들이 아마 모델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YI 햇을 만드는 과정은 뭐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이제 저번에 설명을 했고 로스가 이제 되게 이제 친절하지 않아 보이는 로스가 있는데 하여튼 얘도 YI하고 YI 햇이랑 비슷할수록 뭔가 이제 로스가 작고 YI하고 YI 햇이 이제 다를수록 로스가 크는 우리 상식에 맞는 그 로스가 맞다. 요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요 아키텍처랑 이제 에러텀에 기반해서 토이 이그젬플을 만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생긴지 한번 이제 그려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어, 스캐터 플러스로 그리면 여기가 이제 0이 많고 여기가 원래 1이 많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0이 많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이 많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알파를 이제 0.1 정도 주면은 이게 그 알파라는 거는 투명도의 개념인데 0.1이라는 거는 그 똑같은 그 포지션에 서클이 이제 한 10번 정도 겹치면은 우리가 완전 불투명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0.1 정도, 0.05 정도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왼쪽이 확실히 0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확실히 1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죠. 그리고 이러한 Y라는 관측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 이러한 언더라인
있는데 이 언더라인을 그 베르누이의 확률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이제 요점은 그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0.5 정도라는 거죠. 그럼 이제 0일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성공 확률이 1근처니까 1이 많이 나오고 0은 별로 없고 이제 이러한 언더라인이 있고 이 언더라인에서 아마 베르누이로 시행이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모형을 로지스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x가 들어가는데 x가 리니어 트랜스폼 되고 그 리니어 트랜스폼 된 결과가 시그모이드에 들어가는데 그 시그모이드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점선 형태의 곡선이 나올 텐데 그 곡선에 있는 값을 베르누이의 p라고 생각하고 베르누이 시행으로 뽑는다. 이런 설계 있죠. 이런 설계를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파란색 점선을 추론을 하는 방법을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번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좀 따라가면은 복습을 좀 해보나. 첫 번째 스텝이 이제 y 햇을 만드는 거였죠. 제가 드래프트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y 햇을 만들기 위해서는 x가 일단 리니어 트랜스폼이 돼야 되겠지. 선형 변환이 돼야 되는데 선형 변환은 뭐 w0 플러스 w1에 x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이렇게 쓰면 편하다 했죠. 인풋 피처가 1이고 인풋 피처가 1인 이유는 x의 쉐입이 2000에 1인데 여기는 이제 옵저베이션이고 얘는 무시하고 여기 옵저베이션 다음에 있는 게 피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풋 피처가 1이고 우리가 이제 x를 통과시켰고 나오고 싶은 모양이 또 아웃풋 피처가 이제 1이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을 이렇게 1로 설정을 해줍니다. 바이어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L1이라는 층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L1의 X가 되면은 나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W0 플러스 W1에 X를 했다는 거죠. W0하고 W1의 값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웨이트 값이 이제 W1에 해당되는 거고 마이너스 0.77 7787 뭐 이렇게 되겠고 이 두 번째는 이 바이어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X를 선형 변환한 다음에 시그모이드에 넣는다고 했죠. 시그모이드도 우리가 그냥 수식 외우고 있었고 공식 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구현이 된다 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통과하면은 0과 1 사이로 값이 이제 쭉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y 햇을 만드는 과정인데 y 햇은 다시 x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되고 그게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하면은 y 햇이 된다고 했었죠. 네트워크는 이제 만들 때마다 웨이트가 이제 서로 달라지니까 초기 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할 때마다 y가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L1이라는 애가 통과되고 A1이라는 애가 통과되었고 Y 해시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사실 네트워크 X는 Y 해시라고 쓰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못 구현하겠으니까 우리가 L1이랑 A1이랑 이제 각각 받아갖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층 하나만 싹 통과하면은 Y 해시 바로 튀어나왔었는데 이제는 두 번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함수를 이렇게 두 번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못한 거지.
근데 이 결국에는 x가 들어가 가지고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 x가 뭔가 L1을 통과해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u라는 애가 또 뭔가 A1이라는 애를 통과해 가지고 V가 나오는데 이 V가 이제 Y 해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얘가 네트워크라는 거를 그냥 통과시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애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L1이랑 A1이라는 함수의 합성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직렬로 그냥 연결을 한 거잖아. L1 통과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 다시 A1을 받아갖고 넣은 거니까 직렬로 넣는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기능을 파이토치에서는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L1, A1. 그러면은 이거는 L1이랑 A1의 합성함수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만들 거고 그 합성함수의 이름을 네트워크라고 하자 라는 뜻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 네트워크 X를 넣게 되면은 이 효과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제 해가지고 요 값이 나왔었는데 이거 말고 여기에 코드를 좀 수정하려면 네트워크라는 어, 이름은 뭐를 이제 시퀀스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합성을 할 건데 L1을 통과시키고 A1을 통과시킨 애를 네트워크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갖고 얘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스텝 1을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L1 대신에 요거를 지우고, 얘를 지워주고, 얘를 넣어줘.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얘를 넣어주면은 똑같은 애겠지. 그쵸? 정리만 한 거니까. 이게 너무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네트워크라는 애는 뭔가를 이제 합성함수 꼴로 표현을 할 건데 직렬로 연결해 갖고 첫 번째는 리니어 트랜스폼이고 두 번째는 시그모이드다. 그럼 네트워크는 리니어 트랜스폼 위에 시그모이드가 이제 되는 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역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 1, 2, 3이 있죠. 방법 3이 코드가 깔끔해 보이죠. 그쵸? 뭔가 이 그 A1 에런이라는 거를 이제 귀찮게 선언할 필요도 없고 좋아 보이는데 방법 3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때때로 L1이나 A1을 이제 통과시킬 때 그냥 각각 통과되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얘는 이제 다 묶어갖고 한 번에 씩 통과하니까 처음 인풋이랑 마지막 인풋만 보이고 중간 과정을 좀 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로 선언하면 중간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냐?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애를 요것도 이제 오브젝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락 없이 그냥 랭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가 2가 나오네. 그쵸? 랭스가 2가 나온다는 거는 랭스가 있다는 거는 여기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접근을 할 수 있겠네.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접근을 하고 보니까 눈치가 얘는 리니어 변환을 하는 뭔가 기능을 하는 것 같고 얘는 시그모이드를 이제 취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트워크가 어차피 L1이랑 A1을 우리가 시퀀셜하게 엮은 거였잖아. 그쵸? 그래갖고 이게 혹시 마치 요거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폼이 되고 그렇다면은 얘는 이거의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얘를 넣으면 지금 보기에는 되게 이상하지만 이거는 사실 얘하고 똑같은 코드인데 요 결과하고 그냥 네트워크를 X로 받았고 출력한 결과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각각 이제 요소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너무 싫다. 그냥 그 L1이나 A1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길이가 2인 어떠한 오브젝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지? 언패킹이 되죠. 그렇죠? 얘가 이제 길이가 2인 어떠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고 치면은 이 L1에는 1이 들어가고 L2에는 A1에는 2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라는 애를 이렇게 쪼개면은 네트워크 0에 이제 해당되는 애가 그렇죠? 0에 해당되는 애가 L1의 할당이 되겠죠? 아이디가 똑같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1이랑 A1을 나중에 필요에 따라 다시 잡아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Y 햇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는 로스를 구하는 건데 로스는 사실 MSE 로스를 쓰면 안 돼요.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BC 로스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교수님이 왜 싫어하는지 지금 모르니까 MSE 로스를 그냥 쓸게요. 그거 써도 될 것 같잖아 사실. 그래서 MSE 로스를 쓸 건데 그럼 로스는 y-y 햇 스퀘어 지겹죠 이건 진짜 이제 토치 이렇게 구하면은 로스가 계산되죠. 그렇죠? 이제 이것도 지겨우니까 좀 바꿔볼게요. 토치 NN에 탭을 눌러보면은 MSE 로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함수가 튀어나오는데 로스를 구해주는 함수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적고 갑자기 왜 이러지? 여기에다가 y 햇을 먼저 넣습니다. y 햇을 먼저 넣고 y를 넣게 되면은 뭐가 계산이 되는데 위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너는 이제 없애겠습니다. 얘는 살려둘까? 이것도 방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성급했다. 방법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방법 2를 할 거예요. 사실 뭘 하든 상관없어. 그 다음 스텝 3. 스텝 3는 뭐 그냥 미분을 하는 거고. 스텝 4도 뭐 별거 없네.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이후의 과정은 뭐 특별한 이제 다른 방법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부터 4를 종합을 해보면은
우선 네트워크랑 이런 거 로스 펑션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새 거로 다 만들죠. 폼은 우리가 돌릴 건데 이거 몇 번 돌리더라? 3000번이면 되겠지? 3000번 정도 돌리고 이제 1, 2, 3, 4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y 햇을 구하는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갖고 x를 넣어서 y 햇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스를 정의할 건데, 로스는 그냥 로스 펑션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y 햇이랑 y를 넣을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만들어 미분을 해야지. 이렇게 미분을 할 거예요. 네 번째는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아직 만든 거 없습니다. ty 요거를 만들어 갖고, 이거 틀리게 써야지. 그 다음에 토치 스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겠지. 이거 뭐더라? 이건가? 요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지. 네트워크 위에 만들었는데 우리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새 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니어로 받아주고 11,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로 걸어주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도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MSE 로스라는 게 있다고 했죠. 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옵티마이저는 생각해보면 이거 옛날에는 막 여기 이거 업데이트 되는 것도 막 공식 쳐가지고 했잖아요. 편해졌지. 옵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파라미터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0.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얼마로 잡았어요 내가? 0.01? 0.01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럼 이제 로스 펑션 새거로 만들었고, 옵티마이저도 새거로 만들었고, 네트워크도 이제 새거로 만들었고, 여기에서 시드도 잡아줘야 되겠다. 맨날 이제 똑같은 결과랑 보니까 시드 잡아주고, 적합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요거라고 했죠. 파란색으로 얘를 이제 반복을 하면은 이 그림에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걸 아마. 그쵸?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래갖고 에폭을 이거를 그냥 한 번 더 돌리면은 6000번 돌리는 게 되죠? 6000번 정도 하면은 더 붙고, 한 번 더 하면은 좀 더 붙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아무튼 3000번 정도 수준에서는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싫어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기가 MSE 말고 우리는 BC 로스라는 거를 사용해야지 더 잘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비교를 위해 갖고 3000번 돌렸을 때 MSE 로스를 쓰면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로스를 똑같은 상태에서 BC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했던 요거를 이제 들고 와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을 건데,
다 이제 똑같이 하고 로스 펑션 선언을 할 때 BCE 요거만 바꾸면 돼요. BC 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를 바꿔주고, 그쵸? 그럼 또 새 거로 다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F옥을 3000번 돌려가지고 적합을 시켜볼 건데, 그냥 복습을 위해 가지고 로스를 이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 공식 그대로 쳐가지고 공식이 토치 민 하고 뭐가 있었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y하고 로그 y 그 다음에 더하기 1-y 로그 1-y 이 둘 중에 어딘가에 y 해시 있었던 것 같지만 대충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로그는 당연히 이제 계산 안 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곱하기 넣어주고 로그도 원래 파이썬에서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토치 로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y 해시거나 그러니까 얘가 y 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얘가 y 해시인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로그에 들어가는 애가 이제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그에 들어가는 애가 0 또는 이제 1이면은 이제 0이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터져 버리니까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y 해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너도 y 해시 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맞겠지? 맞지?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보면 뭔가 이제 학습이 되는데 이게 MSA 가지고 했던 거 내가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거였죠. 요거하고 이제 새로 학습판에 보면은 BCA 로스를 사용했을 때 적합이 좀 더 잘 되죠. 그렇죠? 자 이제 귀찮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요 코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석으로 빼버리고 언제 이걸 쓰고 있냐 맨날 그쵸? 자 이렇게 해도 방금 나온 결과가 이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로스 펑션도 이제 요거 이렇게 외우고 다니지 말고 BC 로스라는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요 케이스에 한정해 가지고 MSE 로스를 걸고 학습을 했을 때랑 BC 로스를 걸고 학습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BC 로스가 더 잘 맞아요. 그쵸? 왜?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설명하면은 MSE 로스는 그냥 로스 함수의 모양이 컨벡스하지 않아. 근데 BC 로스를 쓰게 되면은 로스 함수의 모양이 컨벡스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모형에서.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로지스틱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들어가서 리니어 트랜스폼의 결과로 얻어진 애를 이제 U라고 했을 때 그 U가 다시 이제 시그모이드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시그모이드의 결과를 내가 또 V라고 했을 때 그 V를 확률로 하는 어떠한 베르누이 시행에서 Y를 뽑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아키텍처에서 또 로스를 BC 로스로 사용했을 때 손실함수가 컨벡스하게 됩니다. 컨벡스하다는 거는 그 원래 수학적인 정의는 그 조금 복잡한데 1차원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2차함수 모양이 1차원 버전의 이제 컨벡스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은 2차원이 이제 공면이 나오겠지? 그 공면에서 내가 어떤 단면을 잘라도 이러한 포물선 모양이 얻어지는 거를 2차원 버전의 컨벡스 펑션이라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머라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로 ys를 구하고 얘를 그럼 그래 MSE는 컨벡스하지 않고 BC는 컨벡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컨벡스한 게 더 학습이 잘 되지? 그거는 1차원 버전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이제 요런 함수를 하나 딱 그려놓고 이거 컨벡스하죠, 그렇죠? 어떤 함수는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요거는 컨벡스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아니잖아. 2차 함수 모양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요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곳은 여기 있는 스타죠. 이 스타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얘는 경사관법을 쓰면 이제 기울기 계산하고 이만큼 업데이트 또 이렇게 미분하면 기울기가 요거니까 요거보다 조금 가겠네. 여기서 기울기는 거의 0이잖아요.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어떻게 돼요? 거의 안 되겠지. 그렇죠? 진짜 이거 스툴려갖고 여기 딱 미분 값이 0이다. 어떻게 이런 그러한 안정점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겠죠. 극단적으로. 얘는 그러한 케이스가 없죠. 어디서 출발하든지 미분값이 이제 순간적으로 0이 되면서 학습이 이제 천천히 되는 그런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좀 이러한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지나와 봤잖아. 시야가 한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그냥 최소점인 것 같잖아, 사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학습하기 불편한 함수고 컨벡스가 학습하기 되게 좋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최소점에서 멀어질수록 심지어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빨리 오고 가까이 오면 기울기가 되게 약해질 텐데 그럼 또 천천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컨벡스가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컨벡스가 진짜 이제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리는 시각화 코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위에다가 이거 막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 플란 로스 하면은 로스 펑션이 이제 그려주는데 뭐 이게 그 모든 케이스에서 어떤 로스를 다 구해주는 건 아니고 딱 우리가 예제로 삼은 요 모양 있죠.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그냥 다 이거 하드 세팅해놔가지고 요 모양에 함정해가지고 손실함수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용하면은 요 함수를 쓰고 여기에 토치 얘는 MSE 로스 이렇게 하면은 MSE 로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 만들어진 로스에 대해 갖고 우리 예제 한정한 이건가? 손실함수가 그려지는데 이게 컨벡스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쪽이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단면을 적당하게 자르면은 그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BC 로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단면을 잘라도 2차 곡선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차원 버전의 컨벡스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그 버전에서 학습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MSE 로스를 쓸 거고 초기 값을 꽤 괜찮은 거로 줄 거예요. 네트워크를 일단 새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리니어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넣어주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로스 펑션을 MSE 로스를 써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토치 얘는 MSE 스로 만들어주고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줄 건데 학습률이 얼마더라 이게? 0.05?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0.05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기 값을 내가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L1이랑 A1을 받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에 있는 첫 번째 층이 L1으로 되고 두 번째 이제 활성화 함수가 포함된 층이 A1으로 이제 받아진다고 했죠. L1에는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웨이트라는 거랑 이제 바이어스가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 요 값을 제가 어떤 거로 하드 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에 1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3에 1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웨이트를 이제 마이너스 1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텐서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F4 요거를 이제 반복해 가지고 스텝 1, 2, 3, 4로 반복을 하고 중요한 게 스텝 1, 2, 3, 4가 이제 반복될 때 한 에폭이 끝나면은 중요한 값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y 해시라든가 아니면 w 해시라든가 로스 값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포문을 대신 돌려주고 이제 F4마다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함수 이렇게 하는데 잠깐 살펴보면은 내가 y 햇을 히스토리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로스도 히스토리에 넣을 거고 w에 또 히스토리에 넣을 건데 히스토리에 넣을 거를 이제 빈 리스트를 만들고 F4를 이제 한 1000번 정도 진행하면서 매 F마다 기록하지는 않고 그 매 20번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번까지는 기록을 안 하다가 20번째 F에서 이제 한 번 기록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얘네들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포문을 다 돌리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런 값들이 이제 리턴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턴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당히 이제 시각화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함수 이제 저번에 이제 쇼 러닝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거 두 번째 버전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2라고 붙이고 이 함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처음에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요거 두 개를 써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시각화 코드는 뭐 여기 이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이제 볼 건데 여기에 입력이 네트워크를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넣어야 되겠고 나중에는 제가 옵티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게 그 학습되는 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옵티마이저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 값이 여기에 찍혀 있죠. 이게 그래도 최소 값이랑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리고 한 요 정도의 이제 경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울기가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저기 요 반석이라 그래야 되나? 이 평평한 지형 끄트머리에 이렇게 살짝 좀 걸쳐 있는 느낌입니다. 갖고 얘가 이제 최초에 그러니까 이 그레이 어
서클에 해당되는 주황색 점수는 이제 요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x축, y축이 이제 각각 w0, 그 다음에 w1, 그 다음에 g는 이제 로스의 w0, w1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 리니어 케이스하고 똑같죠. 요거를 플레이 해보면은 안 돼요. 마지막에 좀 뭔가 이제 그 발전이 있는 것 같기는 하죠. 그렇죠? 다 지나고 처음으로 보니까 약간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거의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거 제목 쓰는 것도 넣어놨거든요. MSE 로스 여기에다가 그나마 이제 좋은 초기과,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네트워크를 초기화한다는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초기 값을 이거보다 좀 더 안 좋게 잡아볼 거예요. 이번에는 MSE 그 다음에 나쁜 초기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쁜 초기 값은 제가 뭘로 설정했냐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바이너스가 마이너스 10이고 웨이트가 마이너스 1입니다. 최초의 초기 값이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곳에 찍혀 있거든요. 여기 찍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굴러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동도 안 하죠, 이거는. 그렇죠?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BC 로스를 이용할 때는 어떠냐? 좋은 초기 값이니까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로스 펑션만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서 BC라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약자입니다. 설정을 해주면은 이걸 이제 BC로 바꿔주고, 이거는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모양만 봐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그 평평한데 끝에 이제 딱 걸려 있었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주황색도 점점 파란색에 붙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BC 로스를 주고 조금 더 안 좋은 초기값을 줄 건데, 얘는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10이었죠. 얘를 마이너스 10으로 수정을 해주고, 이게 아니고 BC가 돼야 되겠지. 여기도 BC로 바꿔주고, 조금 안 좋은 초기값. 이런 여기 찍히는데 이게 뭐 말이 안 좋은 초기값이지, 이 딱 봐도 여기 기울기가 급하니까 그렇게 안 좋지도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멀면 멀수록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미끄러지고 이쯤에서 오면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트루 펑션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모양이 좀 더 학습하기 용이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특이한 거는 둘 다 스타의 위치는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Y랑 Y8이랑 비슷할수록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 W0나 W8을 이제 어떤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는 둘 다 합리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로스 펌프에 좀 더 이제 스무스하고 컨벡스할수록 수렴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 어, 제가 이제 옵티마이저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 고집을 했는데 이거 말고 좀 다른 방식의 옵티마이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인데 그냥 무조건 앞으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뭐를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담을 쓰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요거를 가지고 어차피 이제 BC 로스 같은 경우는 잘 맞으니까 좋은 초기 값이든 나쁜 초기 값이든 그렇게 이제 가리지 않고 다 잘 맞춰 버렸으니까 요거를 갖고 와서 되게 느리네. 로스를 내가 MSE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옵티마이저를 만들 때 내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약자를 따갖고 이제 SGD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탭을 눌러보면은 아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갖고 와서 그대로 러닝 레이시랑 이게 모든 거를 똑같이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아담이 되고 그쵸.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지점에 올라가 있죠. 초기 값이. 그런데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사관법으로는 사실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행동이죠. 이게 그 일반적인 경사관법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됩니다. 이게 왜 되냐면은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경사관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비해 갖고 얘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개선점이 있거든요. 아담이.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몰라도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 이런 거는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속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가속도의 개념이 이제 추가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로 그러니까 훨씬 나은데 컨벡스 하지 않죠? 그쵸? 요런 게 있고 나는 여기를 찾아가고 싶다. 나는 여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쵸?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이쯤에서 걸릴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는 순간 기울기가 그냥 거의 빵 근처로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겠지. 근데 우리가 이거 공을 굴린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멈출까? 아니지. 이렇게 가다가 빨라지겠지. 막 점점 여기 빨라가다가 쑥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울기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조그만 값이라도 기울기가 있잖아요. 걔를 계속 누적을 해요. 이렇게 누적을 해갖고 한 방향으로 기울기가 계속 나오면은 그쪽으로 가속도를 받았고 확 미끄러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되게 구불구불해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가 기울기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3세가 돼갖고 0이 되고 뭐 요만큼만 누적이 될 텐데 조금이라도 계속 이쪽 방향으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쭉 빨라져요. 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쭉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이 위에서 뭔가 이제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그 방향이 있죠. 떨어지는 방향이 있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좀 평평한 데가 있어도 그 평평한 데서 기울기가 이제 누적된 거로 그러니까 가속도빨로 이거를 확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MSE를 넣고 나쁜 초기 값을 넣었을 때 나쁜 초기 값은 여기 있었죠. 요거를 아담으로 적합시키면은 이제 적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죠. 요거를 제가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요거 이제 시약화 3, 2, 3, 4에 해당되는 거는 숙제가 아니고 지금 그냥 눌러보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쉬었다가 8시 5분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